다시 이 세션으로 돌아볼게요. 두 번째 세션은 MCP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고 프리즘 인사이트에서 쓰는 핵심 프레임워크인데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GitHub 주소는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MCP 에이전트란 이제 MCP를 위한 경량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냥 간단하고 조합이 가능한 패턴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엔트로픽이 작년이었나? 어제 발간했던 빌딩 이펙티브 에이전트라는 패턴을 전체를 구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모든 MCP 서버를 즉시 연결할 수 있고 이제 이 워크플로우 체인을 구성해서 에이전트끼리 뭐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고 파이썬 코드 직접 제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흥미로운 예시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MCP 에이전트 이게 소스 코드입니다. 오픈 소스를 받으면 examples라는 디렉토리에 보여요. 여기 엄청 많거든요. 사람들이 올려놓은 예시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코드들이 다 있고 여기에 대충 뭐가 있냐 소개해 드릴게요. 그 비즈니스 자동화 부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예시가 있고 이제 마케팅 콘텐츠를 생성하는 예시, 슬랙 메시지 자동화,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예시들이 있어요. 다음 웹 데이터 쪽 분야를 보면 웹 자동화하는 예시가 있고 이제 리서치 보고서 생성하는 것, SNS를 분석하는 거, DB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프레임워크 통합 분야를 보면은 스트림리치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랑 MCP를 이용해서 대시보드를 구축할 수 있고 랭체인을 이용해서 레거시 통합할 수 있고 크루 AI 어댑터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멀티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고 패스트 API와 소켓 실시간 통신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그젬플 요 안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코드를 보시고 어떻게 쓰는지 감을 잡으신 다음에 따라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핵심 구성 요소는 일단 MCP 앱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실제 구동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제 저희가 구현하는 로직 스크립트에서 MCP agent.app을 해서 MCP 앱을 클래스를 임포트를 해서 그 객체를 만들면 됩니다. 네임은 단순히 뭐 아무거나 지으시면 되고요. 일단 그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비동기로 해서 app.run을 하면은 이 MCP들을 이 안에 이 에이전트 안에 MCP가 여러 개 있다면 이 MCP의 컨텍스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이 모든 문맥들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뜹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서 모든 에이전트 로직이나 워크플로우를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 이 하위에 뭐가 있냐? 에이전트라는 객체가 있거든요. 클래스. 요거는 에이전트 객체를 정의할 때 에이전트 이름이랑 프롬프트죠. 인스트럭션이라고 프롬프트를 적습니다. 뭐 주식 데이터 분석하세요. 서버스 네임스라고 해서 MCP 서버들 리스트를 적으면 됩니다. 예시에는 코스피 코스닥만 적었는데 여러 개를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 메서드인데 이거 어규멘티드 LLM이라는 이제 최상위 클래스가 있습니다. 요게 뭐 번역하시면 아시겠지만 좀 증강된 LLM이라고 MCP가 붙여져서 증강된 LLM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는 OpenAI Augmented LLM이라고 객체를 정의한 걸 집어넣었는데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뭔가 엔트로픽도 있을 거고 뭐 다른 회사의 AI들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밑에 있나?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거를 쓸 수 있다 가정하고 어 아까 위에서 정의한 에이전트에다가 어태치 LLM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오픈AI의 LLM을 쓰겠다라고 정의한 클래스를 갖다 붙이면 이제 LLM 객체가 완성되거든요. 그럼 LLM의 변수에다가 generate string이라는 그 함수를 쓰면은 이 아규멘트가
메시지도라고 해서 이게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보면 돼요. 뭐 어떻게 분석해 주세요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여러 개를 집어넣는데 이때 모델을 뭘 쓸지 좀 결과의 맥스 토큰을 얼마나 한정 지을지 그 다음에 안에서 MCP 툴을 이용해서 여러 번 에이전트가 일을 하게 될 텐데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허락할 것인지 그리고 병렬로 호출하는 거를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오픈 AI에다가 뭐 이런 요청을 다 포함해서 오픈 AI랑 통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을 만들게 돼요. 이 함수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문자열을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리포트 변수에 그 LLM이 반환한 문자열을 저장한 다음에 다른 로직을 이용해서 결과물을 만들면 됩니다. 아까 만들었던 Augmented LLM의 구현체가 어떤 것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오픈AI가 있고 엔트로픽이 있습니다. 프리즘 인사이트에서는 오픈AI를 이용해서 주식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다음 매매 시뮬레이션도 하고요. 엔트로픽을 이용해서 텔레그램 봇에서 쓰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다른 프로바이더는 의 오픈 AI도 쓸 수 있고, 제미나이도 쓸 수 있고, AWS 쓸 수 있고, 올라마도 쓸 수 있습니다. 음, 그다음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만들면 이거를 어떻게 순서적으로 일을 시킬지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미리 정의된 워크플로우 패턴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워크플로우는 패러렐이라고 해서 병렬로 실행하는 건데, 사용자가 인풋이 들어오면은 에이전트 3개를 정했다 치면은 에이전트 3개가 동시에 병렬로 돌아가고 이거를 집계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 집계하는 에이전트가 이 병렬로 실행한 것들을 집계를 해서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처음에 프리즘 인사이트도 구현할 때는 이 패러렐을 썼었는데 그 레이트 리밋이라고 해서 오픈 AI에 그 너무 고빈도 호출을 하다 보니 제한이 걸려서 저는 이거를 쓰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워크플로우는 라우터인데 이거는 입력이 들어오면은 적합한 에이전트로 라우팅 하는 거죠. 다른 형태의 에이전트 세 개를 정해 놓고 특정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라우터라는 에이전트가 이제 어디로 보낼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내배는 겁니다. 그다음 워크플로우 세 번째는 평가자와 옵티마이저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에이전트가 품질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반복을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프리즘 인사이트에서 쓰고 있는 건데 그 PDF 요약본을 만들고 그 텔레그램으로 그 PDF 요약본 보낼 때 그 만드는 과정이 이 워크플로우 통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옵티마이저가 첫 번째 초안 요약본을 내고 이벨리웨이터가 뭐 엑설런트라는 기준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돕니다. 언제까지 돌지 모르는데 제가 맥스 이터레이션 등 뭐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한도를 조정하면은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 워커라고 해서 상위 LLM, 상위 에이전트가 있죠.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가 요청이 들어올 때 이 하위의 에이전트들에게 일을 어떻게 시킬지 지가 알아서 정해서 시킵니다. 그래서 뭐 순서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뭘 어떻게 조합을 해서 뭐 마지막으로 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지막으로 결과를 내는 거죠. 복잡한 멀티 스텝 작업이 필요하면은 잠깐만요. 아, 예. 죄송합니다.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면 이런 오케스트레이터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걸로는 스왑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픈 AI에서 교육 목적으로 이제 내걸었던 스왑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에이전트를 정하죠. 뭐 여기서는 뭐 날짜 어시스턴트나 뭐죠 여기?
뭐지?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요. 아무튼 다른 에이전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뭐 사용자가 뭐 날씨가 뭐니라고 물어봤는데 얘 이 어시스턴트가 받았을 때 내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날씨 어시스턴트한테 넘겨요. 날씨 어시스턴트가 대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회사 사람들처럼 회사 업무처럼 돌아가도록 구성할 수 있어요. 앞에 봤던 오케스트레이터랑 비슷한데 오케스트레이터는 상위 LLM이 정해서 업무를 뿌려주는 거고 스왑은 상위 LLM 없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는 안 써봐서 예시만 돌려보고 그래서 깊숙이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핵심 개념은 소개했고요. 이제 코드 부분을 보면은 이제 저희 프리즘 인사이트에도 메인 코어 쪽에 메인에 Analyze Stock이라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MCP 앱을 정의를 하고 앱을 아까 봤던 패턴처럼 앱을 런을 해가지고 전역으로 이제 상태를 관리하는 컨텍스트를 띄우고 그 안에서 로직을 실행하는 거죠. 이 섹션을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하고 이 섹션을 돌면서 제너레이트 리포트를 실행시키면서 각 섹션별 에이전트에게 이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섹션별 에이전트의 결과를 취합한 다음에 나중에 뭐 추가로 로직을 또 구현을 하는 부분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텔레그램 봇에 있던 그 기능인데요. 제 주식을 평가하는 봇의 함수인데 거기서도 에이전트를 정의를 하고 에이전트를 정의했으면 에이전트.attach LLM에서 엔트로픽 LLM을 붙이고 그다음에 이 LLM에 제너레이트 스트링을 해서 이제 LLM한테 통신한 결과를 문자열로 받아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보유 종목 평가해 주세요라고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이 파라미터를 줬던 모델을 이용해서 결과를 받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필수 설정이 있는데 MCP 에이전트 config.yama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지금 이 example 쪽에 페이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야물들이 있거든요. MCP에 대한 설정 정보들 적고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모델을 뭐 쓸지, 뭐 디폴트 모델 뭐 쓸지, 뭐 로고는 어떻게 할지 이런 설정 정보를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API 통신할 때 API 키가 있잖아요. 요거는 시크릿이라고 해서 MCP 에이전트 시크릿.yamal이 있어요. 요거를 API 키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프리즘 인사이트도 보면은 가장 최상단 루트에 이런 식으로 MCP config, MCP secret 이런 식으로 파일을 둬가지고 MCP 에이전트가 읽어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저 프로젝트 루트에 배치하러 적어놨죠. 그러면 프리즘 인사이트가 MCP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개발할 때 뭐 노하우라 해야 되나? 뭐 약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은 저는 안 했지만 뭐 만약에 뭐 API 통신하는데 실패를 했다. 그럼 제시도 로직을 넣을 수도 있겠고 그럼 서비스 안정성을 더 보강할 수 있겠죠. 그다음 넥스트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서 에이전트에게 일을 시켰는데 이 에이전트가 툴을 계속 호출하는 거죠. 될 때까지. 근데 그게 계속 하면은 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까 넥스를 제한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API 비용도 아끼고요. 그다음 서버를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거 있었는데 저는 그 프로세스가 여러 개를 띄울 수 있게 서브 프로세스 개념을 좀 썼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다 돌면은 무조건 클린업을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종료시켜서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다든지 해서 아마 이런 게 만드시다 보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프롬프트라고 했죠. 이거를 각 에이전트 목적에 맞게 최적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뭐 역할은 이렇게 하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제약사항도 있고, 뭐 도구 사용 지침이라고 해서 MCP 서버를 쓰도록 만들긴 했지만, 얘가 엉뚱한 툴을 쓰지 않게 제가 미리 방향 잡아주는 거죠. 뭐 파이어크롤 MCP 서버 쓸 때는 반드시 이 툴만 쓰고, 뭐 파라미터는 요것만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방향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빙 돌아서 안 하고 제가 원하는 결과를 바로 출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MCP 에이전트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요. 어, 지금 이렇게. 네, 이제 프리즘 인사이트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 인사이트는 그 진입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텔레그램 방에 오전 오후에 올라오는 그 배치 진입점이 있고, 두 번째는 텔레그램 봇을 24시간 동안 띄워놓고 실행하는 진입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메인 오케스트레이터를 이용하는 건데요. 네, 프로젝트 루트를 보면 스톡 애널리시스 오케스트레이터 .py 이 파일이 있어요. 그 메인 함수를 실행시키는 건데 모드를 모닝이냐 애프터눈이냐 따라서 두 가지 버전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키면 처음에는 이제 휴일을 체크해서 휴일임을 종료하고 그 다음에 120분 타임아웃을 둬가지고 이 리소스, 이 한번 실행했던 스크립트가 계속 종료되지 않고 메모리 누수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임아웃 스레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동기 메인 함수로 호출해서 뭐 작동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다음 텔레그램 봇은 텔레그램 AI 봇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초기화를 하고 그다음 명령 핸들러를 등록해서 이제 텔레그램에서 뭐 슬래시에서 특정 기능들을 호출할 수 있게 만들고 이제 백그라운드 워커를 띄워서 이제 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봇의 기능은 이벨리웨이트 보유 종목 평가가 있고 리포트라고 해서 상세 분석 보고서 이게 그거죠. 저희 오전 오후에 트리거 할 때 세 종목씩 올라오잖아요. 그거 말고 자기 원하는 종목 아무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다음 분석 히스토리를 만들긴 했는데 제가 써보지 않아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많이 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보유 종목 평가할 때 답장을 할 수 있어요. 답장을 하면은 추가 질문을 할 수 있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케스트레이터로 돌아오면 이 여기 구성이 크게 런 풀 파이프라인을 돌리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뭘 하냐면 하위 함수들 호출합니다. 맨 처음에 급등주 포착 함수 호출하고 급등주 텔레그램을 바로 보내는 거, 그 다음에 AI 분석 보고서 생성하는 함수 호출하고 그거를 PDF로 변환하고 텔레그램 요약 메시지를 또 보내고 만들어서 이제 텔레그램을 실제 전송하는 함수들이 있고 제일 밑에는 이제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해서 매매 시뮬레이션 하고 자동 매매까지 하는 그런 배치를 돌리게 됩니다. 여기서 플로우를 다 제어를 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트리거 배치 실행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페이지 1이라고 했죠. 여기서 모닝을 실행했을 때 경우입니다. 호출한 파일은 트리거 배치.py고 뭐 create 서브 프로세스라고 해서 서브 프로세스 띄워가지고 실행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실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PyKRX API로 이제 시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오전 트리거 세종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최종 3개 총목을 선별해서 제이슨 파일에 저장합니다. 이 제이슨 파일의 이름은 트리거 리절트 모닝 해서 날짜 적고 제이슨 파일을 떨굽니다. 그다음에 급등주 즉시 알림 단계인데 이 파일을 떨군 거 가지고 불러와 가지고 다시 텔레그램 보내는 겁니다. 트리거 결과 읽어가지고 텔레그램 메시지 만들어가지고 어, 텔레그램 봇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메시지 보내는 거죠. 그다음 페이지 3는 AI 분석 보고서 생성하는 건데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소스 코드에 이제 코어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 안에 분석하는 거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generate report라는 메소드가 있고 이거를 직렬 처리로 종목 하나씩 순차 분석하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를 보면은 아까 뭐 세 개의 종목이 있다고 했죠. 그 급등주 포착 세 개 종목을 루프를 돌면서 에널라이즈 스톡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때 생성된 결과를 이제 마크업 다운 파일로 MD 파일로 저장해서 떨구는 거죠. 구체적으로 에널라이즈 스톡 내부 흐름을 보면은 MCP 앱을 또 초기화를 하고요. 아까 전에 시간에서 봤었죠, 이 패턴. 그 다음에 에이전트 디렉토리를 그러니까 여기 에이전트 디렉토리 여기 있는 에이전트들을 다 로딩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맡은 섹션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요. 보고서에 실을 순서대로 실행하고 처리를 하겠죠. MCP 각 에이전트가 MCP 서버 호출하고 API, GPT API 호출하고 마크다운 보고서를 반환하고 이거를 다 모은 다음에 투자 전략 생성 에이전트가 있는데 얘가 이제 위에 있는 내용 다 혼합한 다음에 혼합한 다음에 투자 전략을 생성한 다음에 마지막 요약을 생성해서 PDF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아, 차트까지 생성했어요. 차트는 매트플롯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요게 옛날에 있던 전통적인 라이브러리 같더라고요. 요거를 써가지고 이제 베이스 일사로 인코딩 된 거를 만들어서 이제 PDF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PDF 파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핵심은 MCP 서버도 쓰고 비동기 처리를 해서 다른 IO 같은 거를 기다리지 않고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로직이 흐르게끔 만들었고 그다음 에이전트 중에 시장 분석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이거는 세 개 종목 급등주 세 개 종목 있다면 다 다르게 할 필요 없이 하나만 최초만 생성해 놓고 나머지 두 개는 그거 갖다 쓰면 되니까 캐싱을 해놓고 그다음에 레이트 리밋을 대응하기 위해서 병렬로 하지 않고 직렬로 에이전트 분석을 했습니다. PDF 변환 단계인데 Convert to PDF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에서 Markdown to PDF라는 게 있습니다. PDF 엔진은 PDF 킷이라는 엔진을 썼고 이게 각 OS마다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라이브러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없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PDF를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PDF가 생성되면 PDF 경로를 아규멘트에 넣어서 텔레그램 요약 메시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텔레그램 서머리 에이전트를 불러서 만드는 건데 이 안에서 세부 프로세스는 보고서를 불러와서 요약 전문가 에이전트 호출하고 품질 검수자 에이전트 호출해서 엑설런트 등급까지 반복 계산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은 텔레그램 포매팅을 적용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때 생성되는 게 텍스트 파일을 떨구죠. 텔레그램 메시지스라는 디렉토리 안에 만들었던 텔레그램 메시지를 떨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텔레그램 전송도 하려면 이제 샌드 텔레그램 메시지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요. 요거는 텔레그램 봇 에이전트를 불러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서 보내겠습니다. 그 텔레그램 방 보시면 알겠지만은 메시지 요약 메시지 온 다음에 바로 PDF도 오잖아요. PDF 파일을 전송하는 부분도 따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 엄청 큰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매매 시뮬레이션 부분인데 이 부분 조금 깁니다. 이제 매매 시뮬레이션 및 자동 매매를 보면 맨 처음에 봤던 런 풀 파이프라인 메소드 내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서 배치시켜 놨거든요. 이 함수를 코드를 보시면은
인핸스드 스톡 트래킹 에이전트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 트래킹 앱을 임포트를 한 다음에, 똑같이 트래킹 앱을 런을 해서 MCP 컨테스트를 띄우고, 이제 에이전트랑 그 로직을 실행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흐름을 보면은 PDF 보고서를 파싱을 하고, 어, 아까 불러왔던 PDF, 아까 저장했던 PDF를 파싱한 다음에 우선 매수 전문가를 호출합니다. GPT-5 모델을 써서 이제 밸류에이션이랑 모멘텀 평가에서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이제 매기고,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가 10개의 슬롯이 있으니까 그 슬롯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정하고, 목표가랑 손절가를 정해가지고 또 매수 시나리오를 작성을 시킵니다. 만약에 실제로 매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SQLite DB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바로 비동기로 한국투자증권 API를 이용해서 자동 매매를 실행하게 해놨습니다. 그다음 매도 전문가도 호출을 하는데 이때 보유 종목을 모니터링을 하고 실시간 체크는 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그 오전 오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다음 손절 익절 조건을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아까 매수 전문가가 DB에 저장한 매매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도가 결정이 되면은 나 매도할게요 하고 DB를 업데이트 치고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 API 또 호출해서 매도를 시킵니다. 근데 이때 오전은 오전 트리거 올라오면은 시장가로 체결시킨다는데 오후 트리거가 일어나면은 이미 장 마감된 이후잖아요. 처음에 저는 장후 시간 외에 그걸로 주문하려고 했는데 그게 거래량이 워낙 적어서 미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냥 다음날 시장가 예약으로 그렇게 로직을 짰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트리고 오는 거는 다음날 뭐 매수나 매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텔레그램 리포트를 전송해서 이제 매매 결과랑 포트폴리오 현황을 알립니다. 그래서 자동 매매 모듈이 있는데 요거는 트레이딩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거든요. 요 중에 트레이딩 여기 요 안에 이제 자동 매매에 대한 코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매를 실행하는 스크립트가 도메스틱 스톡 트레이딩이고, 그다음 한국투자증권 인증하는 파이썬 스크립트, 그다음에 매일 오후 6시에 발송하는 포트폴리오 리포트 스크립트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매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핵심 파일 구조를 다시 보면 트레이딩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도메스틱 스톡 트레이딩 파이썬 파일, 그다음 KIS 어스 파일, 포트폴리오 리포트 생성하는 파일, 그다음 컴피그 안에 이제 한국투자증권 설정 관련된 야물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도메스틱 트레이딩 그 주요 클래스를 보면은 이 트레이딩 클래스를 보면은 뭐 많은 메소드가 있지만 핵심 메소드는 바이 오더, 셀 오더, 그다음 겟 밸런스라고 해서 계좌잔고 조회, 겟 커런트 프라이스라고 해서 현재가 조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인증 관리하는 모듈에 보면은 핵심적으로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하게 되고 토큰을 갱신하게 되고 또 뭐 해시키를 생성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파일로 이 토큰을 떨굴 때 좀 암호를 좀 암호라 해야 되나 보안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함수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 실행 흐름을 다시 보면 아까 시뮬레이션 할 때 매수 전문가가 매수를 하겠다 결정하면은 KS 트레이딩 객체가 초기화되고 이제 그 설정 값들도 불러와서 우선 인증 토큰을 획득을 하고 계좌 잔고를 확인한 다음에 또 그 종목의 현재가도 조회하고 매수 주문을 하는데 매수 매수 금액이랑 현재가를 나눠가지고 매수할 수량을 계산하고 그 수량대로 주문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 결과를 DB에 저장하는데 SQLite MCP 서버를 썼나? 수동을 했나?
아무튼 SQLite DB에 저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텔레그램으로 그 결과를 알리나? 아, 실제 매매 결과는 실시간으로 안 올리고 매일 오후 6시에 배치를 통해서 이 파일을 통해서 텔레그램 메시지 보내게 됩니다. 그다음 자동 매매 관련된 설정 파일에 설정 값을 보면은 뭐 주요한 것만 불러왔습니다. 디폴트 유닛 어마운트라고 해서 이제 한 종목을 매수할 때 단위 금액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제 계좌에 1,000만 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저희 포트폴리오가 10개의 슬롯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나누기 10으로 하면은 100만 원이겠죠. 그 100만 원을 적으면 됩니다. 저희 프리즘 인사이트의 매매 로직은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게 아니고 전량 매수, 전량 매도이기 때문에 그냥 이 단위 금액을 포트폴리오 그 한 종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를 적으면 됩니다. 어, 나중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로직이 들어간다면 이건 또 다른 개념이 필요해서 아마 그런 날이 온다면 또 설정 값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난 자동 매매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오토 트레이딩을 폴스로 켜면 됩니다. 기본 디폴트로 폴스로 제가 적어놨을 텐데 이걸 하려면 트루로 바꾸면 되죠. 기본 매매 환경도 모의 투자를 할 거냐, 실제 투자를 할 거냐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한국투자증권의 API 키들이 필요합니다. 뭐 앱 시크릿이나 앱키 같은 게 필요하고, 실전 투자나 모의 투자나 둘 다 마찬가지로 필요하고요. HTS 아이디는 필수값이 아닙니다. 저는 안 넣었고요. 계좌번호는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계좌번호구나. 아무튼 요거는 것들만 넣으면은 다 될 겁니다. 뭐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아마 인터넷만 검색하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 한국투자증권 오픈 API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앱키를 발급받고 그거를 그냥 복사해서 쓰면 된다라고 적은 겁니다. 난 지금은 되게 블랙박스로 돼서 대부분 사람들이 모를 테지만 SQLite DB 구조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DB는 테이블이 총 몇 개 있죠? 두 개, 세 개, 총 세 개라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스톡홀딩스라고 해서 보유 종목 테이블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종목 정보고 지금 우리 프리즘 인사이트에는 삼양 패키지랑 삼성전자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데이터가 뭐 티커, 컴퍼니 네임, 매수가, 매수 일시 이거 봐야겠다. 매수 일시, 현재가, 마지막 업데이트 시간, AI 매수 시나리오라고 해서 컬럼은 한 개지만 실제 값은 긴 제이슨이 들어갈 겁니다. 그 예시를 밑에 적어놨는데요. 일단 그 밑에 따라 볼게요.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도 있죠. 여기 이따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 제이슨은 총 두 가지 필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 분석 필드라고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 밸류에이션 분석, 섹터, 뭐 마켓 컨디션이라고 해서 시장 상황이 어떤지 기록하게 해놨고, 그다음 매매 결정은 바이 스코어, 그러니까 매매 점수를 10점 만점에 몇 점 줬냐 적은 거고, 최소 점수, 진입 가능한 최소 점수를 줬고, 결정을 진입을 할 거냐, 관망을 할 거냐 줬고, 그 다음에 뭐 목표가, 손절가, 중기, 단기, 장기로 할 거냐 줬고, 그다음 섹터, 산업군, 매수 근거, 최대 포트폴리오 크기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가 이 제이슨의 제일 큰 부분인데 매매 시나리오 제이슨이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부분인데 이게 구성 요소가 주요 가격대랑 매도 트리거 배열, 매도 트리거, 그 보유 조건, 보유할 때는 어떨 때 보유하냐, 매도할 때는 어떨 때 매도하냐 적어놨고 포트폴리오의 상황을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주요 가격대를 보면은
그 박스를 최소 두 개를 두 개 해가지고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작은 박스 하나, 1차 지지선, 1차 저항선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지지선, 2차 저항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요 거래량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뭐 가격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미미하면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거래량이 동반한 가격 변화가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의 베이스라인도 적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셀 트리거라고 해서 익절 조건을 여러 개 적게 해놨고요. 익절 조건 1, 익절 조건 2. 예를 들어서 익절 조건 1은 단순히 뭐 목표가 얼마를 돌파하면 팔아라. 뭐 익절 조건 2는 목표가 도달을 못했는데 이, 이익인 상황인데 떨어지면 좀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적게 해놨습니다. 손절 조건도 마찬가지로 적게 해놨고 시간 조건. 그러니까 뭐 이익률이야 손실률이 크진 않은데 시간이 오래됐으면 뭐 그냥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놨죠. 홀딩하는 조건은 또 몇 개 적으라고 해놨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AI는 요걸 보고 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매수 전문가는 바이스코어랑 디시전 생성하고 매도 전문가는 위에 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판단한다. 포트폴리오도 10개의 슬롯과 섹터를 10개 슬롯 관리하고 섹터를 분산시키도록 관리한다. 자동 매매는 타겟 프라이스랑 스탑 로스를 활용해서 하게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죠. 그다음 트레이딩 히스토리를 기록을 해야겠다 싶어서 히스토리 테이블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매도를 한 종목들, 손실이든 이익이든 매도를 한 종목들의 실적들을 쌓아 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클로드 데스크탑을 켜서 SQLite MCP 서버를 이용해서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뭐 어떤 종목들이 수익이 났고 어떤 종목들이 손해 났는지 리포트를 써줘 하면은 이 테이블 보고 리포트를 쫙 써줄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손실 나는 종목 중에 뭐 내가 뭐 왜 손실이 났는지 추적을 할 수 있고 이게 되게 유용한 테이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 테이블은 예전에 시즌 1 때 썼던 테이블인데 시즌 2에는 이제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에이전트를 도입을 했고 그 걔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이용해서 제가 따로 시장을 판단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만약에 그런 시즌2의 로직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폴백으로 시즌1 로직을 작동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치 지수를 가지고 이제 회귀 분석을 해서 이제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뭐 횡보장이냐 판단하는 건데요. 일단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고 텔레그램 보내는 로직까지는 다 완료를 했고 이제 다른 분야죠. 텔레그램 법 분야로 다시 넘어오면 그 중에 핵심 명령어 중에 하나가 이벨루에이트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종목 평가를 하게끔 명령을 실행시키면은 이제 모델은 클로드 4.5를 쓰고요. 처음에 대화 흐름이 이렇게 나오죠. 이벨루에이트 입력하면은 종목 코드나 이름 입력을 하세요. 그래서 종목 입력하면은 보시 평균 매수가 입력하세요. 그 입력을 하면은 보유기간 입력하세요. 피드백을 어떤 스타일로 해줄까요? 매매 배경이나 뭐 어떤 기타 어떤 내용을 뭐 적으면 되는지 모르면은 그냥 여기다가 매매 배경에다가 아무 내용을 다 때려 박으면은 참고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안에서는 MCP 앱을 초기화하고 클러드 4.5 에이전트를 생성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MCP를 이용해서 이제 주가 데이터, 그다음 타임 MCP 서버 이용해서 현재 날짜 얻고 뭐 퍼플렉시티 이용해서 뉴스를 분석한 다음에 이제 그런 스타일에 적용한 다음에 이제 응답을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경량화 버전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에 봤던 그 보고서를 만들고 그걸 분석하는 단계는 굉장히 헤비하다면
지금 이 텔레그램 봇은 굉장히 경량화된 주식 분석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추가 질문이 필요하면은 뭐 그 답장을 해서 하면 되고요. 그럼 컨텍스트 유지된 채 답장이 될 거고 이 컨텍스트는 최대 1시간, 1시간 정도 유지됩니다. 24시간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또 봇 명령어 중에 리포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상세 분석 보고서 생성하는 거고요. 이제 이걸 리포트 명령 입력하면은 종목 코드 입력을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PDF 파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HTML 파일이었나? 뭐 아무튼 그걸로 다른 걸로 변환해서 만들어서 제 텔레그램 방에 던집니다. 그때 캐시를 좀 썼는데 만약에 여러 사람이 같은 종목을 계속 요청할 수 있잖아요. 하루 이내에 같은 종목을 요청하면은 그거는 예전에 만들었던 보고서를 그대로 반환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애널리시스 큐를 이용해서 큐에서 계속 뭔가 일이 들어오면은 그걸 가져와서 일을 처리할끔 해놨고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병렬적으로 일을 시키면은 저희 서버 리소스가 적어서 터지기 때문에 그냥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큐를 만들어서 처리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을 처리할 때 서버 프로세스 만들어가지고 아까 봤던 애널라이즈 스톡 객체에 애널라이즈 스톡 메소드 호출하게 해놨고 어, 그렇죠. HTML 파일을 변환하는 거죠. 마지막에 HTML 파일을 변환해서 이제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은 바로 폰 화면에서든 이제 PC 화면에서든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에 말했던 두 시스템을 비교하면은 텔레그램 봇이 있고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죠. 실행 방식은 텔레그램 봇은 24시간 상시 운영이고 이 오케스트레이터는 크론 탭으로 이용해서 스케줄 돌립니다. 일단 텔레그램 AI는 사용자 요청하면 하는 거고 오케스트레이터는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이고 모델은 얘는 클로드, 얘는 GPT. 목적은 뭐, 뭐 너무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음. 음, 코드를 보실 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념들을 이게 다 어느 파일에 매칭이 되느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코드를 분석할 일이 생기시거든 요거를 참고해서 각 파일을 찾아서 음,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간중간에 산출물이 나와서 저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리포츠 디렉토리랑 PDF 리포츠 디렉토리 뭐 등등 여러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운영하다가 이 디렉토리 뭐지 하고 궁금하다면 여기 설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핵심 철학 뭐 거창한 건 없어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지금 이것보다는 중요한 게 남아 있어서 마지막으로 프리즘 인사이트를 설치하고 이제 설치하고 세팅하는 데모를 시연할 텐데 이거 빨리 끝날 겁니다. 일단 데모하는 환경은 저는 버추얼박스에서 우분투 24 버전을 깔았고 파이썬은 3.12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다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버추얼박스를 직접 하지 않고 제가 SSH를 이용해서 연동을 했으니까 이거, 이걸로 해볼게요. 이게 우분투거든요. 되게 깡통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다. 메모해 놓은 거.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이썬을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apt 업데이트를 하고 음, apt 업데이트 한 다음에 파이썬 3 PIP를 깔아야겠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음, 제가 있는 곳이 인터넷이 조금 느려서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PIP, 파이썬 3 PIP를 깔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의존성 도구인 UV를 설치해야 됩니다. 했고, PIP 설치했고, 이제 UV를 설치하는 단계입니다. 됐나? 지금, 이게 아닌가?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뭐 다 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됐나? 된 건가? 잠깐만요. 아, 음, 아마 된 것 같은데요.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 변수를 등록해라 하는데, 음, 일단 이거 넘어가고, 저는 그 전에 테스트할 때 이거 안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파이썬 가상 환경을 생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파이썬 3 VM라고 해서 가상 환경을 통해서 가상 환경 안에서 의존성들을 다 설치하고 하는 게 나중에 꼬이지 않고 깔끔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제 리드미에 어느 정도 적어놔서 아마 리드미를 보고 따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부족하면 더 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환경을 실제로 생성을 해보죠. 가상 환경을 생성하고, 가상 환경을 활성화를 하고, 그럼 이제 VM라고 가상 환경 안에서 이제 파이썬이 돌아올 겁니다. 활성화를 하긴 할 필요 있나? 어떻게 되는데? PIP를 치면은 VM 안에 있는 빈에서 PIP를 실행하겠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상 환경 세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리드미에 적혀 있는 대로 이제 세팅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깃을 클론을 받아가지고 클론을 받고요. 그다음에 어, 리파지토리 폴더를 이동한 다음에 모든 일정성을 PIP 이용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굉장히 뭐가 많네요. 인터넷이 생각보다 느려서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다 됐고. 그다음에 여기 PDF 변환 도구는 요거를 깔아야 돼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WK HTML2 PDF인데 이거를 꼭 깔아야 됩니다. 운영체제마다 설치하는 방법이 달라서 리드미 파일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도커 이런 것도 만들겠는데 아직 도커 이미지를 만들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들고 있는데 시간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됐고요.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를, MCP를 제가 어쩔 수 없이 뭐 잘 안 돼가지고 여기에다 직접 하게 해놨거든요. 음, 퍼플렉시티 에스크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 가서 npm도 설치를 해야 돼요. 퍼플렉시티에 들어가서 npm을 설치를 하고 npm 인스톨을 해야 작동이 될 겁니다. 중간에 질문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재무 데이터 MCP는 어디 거로 쓰시는 건가요? 재무 데이터는 파이어크로 MCP입니다. 재무 MCP랑 코스피, 코스다 MCP 둘 다 참고입니다. 그다음에 이벤트 포스트나이스 얘기할 수 있어요. 세팅, 스크립트 지금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PPT 제가 슬라이드 공유해 준 거에도 그대로 있는데 날것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제한이 없네. 그 세팅 스크립트는 이거 날것 그대로 올렸으니까 이거 따라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네. 시간 잡아먹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다 된 것 같아요. npm 설치 끝났고 다시 루트로 돌아와서 이번에 한글 패치를 해야 됩니다. 그 보고서를 한글로 만들기 위해서는 OS에서 한글 글꼴을 지원해야 되거든요. 우분투에 맞는 한글 글꼴 설치는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은 됩니다. 이거는 저희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한 분께서 저희 프리즈미 사이트에 컨트리뷰팅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혼자 할 땐 순식간에 됐는데 오래 걸려서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됐고요. 그 다음에 설정 파일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env 파일, env 파일 example이 있거든요. 그거를 실제 env 파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mcp config 파일도 똑같이 example을 다시 복사하고 시크릿도 마찬가지로 example을 복사한 다음에 아, 실제 내용 적용해야겠죠? 그다음 스케줄러도 크롬 잡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또 자동 설정 스크립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크립트 세팅하시면은 그 크론 탭 헬로 이게 스케줄러 설정된 거거든요. 이렇게 오전 9시, 뭐 3시 반, 7시 이렇게 할 일을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데모를 실행하면 되겠죠? 이제 세팅 끝나서 데모를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나 잠깐만요. 소스 좀 수정했습니다. 휴일, 휴일.
후기를 다 주석 걸겠습니다. 후기 체크. 그럼 이제 실행이 되면서 여기 이제 전 테스트 방을 따로 쓰거든요. 테스트 방에 올라와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 볼 수 있고,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나머지 세션을 진행하면서 일단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실행하면은 된다. 이렇게 세팅을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대로 스크립트 따라해서 하면은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션을 이렇게 끝냈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제가 지체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 쉬는 시간 없이 세 번째 세션을 마저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좀, 뭐, 그게 또 중요한 내용은 다 지나갔으니까, 뭐, 쉬실 분은 쉬시고, 뭐,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